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아비코전자고요. 아비코전자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실적 부분이 익숙했죠. 결국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아비코전자도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코전자에 관련된 전방 산업은 어떤 걸까라고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용 가전제품 같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코전자가 왜 이런 전방 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비코전자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 사업 부문에 수동소자 PCB가 있죠. 그리고 여기 주요 제품에서는 이제 수동소자에서 3대 부품 중에서 인덕터와 저항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이 용도는 스마트폰용 가전 LED 반도체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PCB 기판도 반도체에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수동 소자로 인해서 구체적인 용도가 스마트폰용과 LED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이 있고, 이 PCB 기판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PCB를 만들어서 아비코전자는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이런 반도체가 23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 상황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24년도 현재는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21년도 정도에 고점을 찍고 22년도부터 23년도로 가게 되면서 점점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23년도에는 반도체 상황만 좋지 않았던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좋지 않았죠. 그러면 이 옆에 표를 보시게 되면 어떤 표냐면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판매량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아비코전자가 이런 스마트폰용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되려면 일단 출하량 자체가 많아야 되겠죠. 근데 디스플레이 업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용에 대한 출하량은 거의 12억대에서 14억대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12억대에서 14억대로 왔다 갔다 할 때 그게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걸까라고 보게 된다면 바로 판매량이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판매량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표에서 나와 있던 거는 21년도 하반기부터 23년도 초반까지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이제 평균치를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예상보다 이제 좋지 않았었던 게, 스마트폰을 이제 2년 주기에서 많이 바꾸게 되는데 그 교체 주기가 조금 길어진 점도 있고,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뭐 다른 대형 디스플레이 패널보다는 싸더라도 또 값없 싸더라도 이제 절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이 교체 수기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23년도 하반기에는 왜 턴어라운드를 했냐라고 보게 된다면, 이 시점쯤에 어떤 게 있었냐면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중국과 인도 시장에 대한 수혜가 조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이폰 시리즈가 새로 출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23년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21년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개선된 게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23년도 10월 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소자나 PCB를 통해서 디스플레이에 이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아비코전자가 어느 정도 조금 피해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에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전방 시장 수요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22년도 직전 사업년도와 23년도 당해 사업년도 매출을 비교해 보면은 24%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적자 전환, 당기 순이익도 적자 전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앞서 말했듯이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건 반도체 업황이 조금 너무 늦게 개화가 됐고, 디스플레이 시장도 스마트폰용 시장도 생각보다 너무 늦게 조금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23년도에 대한 매출 보고는 조금 좋지 않았다. 하지만 23년도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하고 24년도에는 반도체에 대한 시장도 현재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디스플레이 시장도 현재 조금은 업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이 많이 실망스러웠지만은 24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코전자의 주가를 보게 된다면 이제 현재 부근이 12,000원 부근이 주봉상 이제 조금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봉상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평선들을 봤을 때 단기 평선들은 하방으로 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60평선과 120평선이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등 정도는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 60평선과 20평선의 데드크로스가 날 수 있고 또 이 부근은 14,000원 부근은 이제 조금 저항 부근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2,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오더라도 다시 19,400원까지 바로 간다기보다는 14,000원 부근에서 한 번은 눌릴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시나리오는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아니라 눌림의 반등 정도의 상승분을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등이 오고 잘 한 13,000원 부근에서 지지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 단기 평선들이 풀리게 된다면 뭐 16,000원까지도 상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16,000원, 19,000원보다는 14,000원 부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런 12,000원 부근을 조금 잘 지켜주는 듯 하다가 이런 11,000원 부근들을 이탈을 하고 최종적으로 만원 부근을 이탈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코전자에 대해서는 주가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비코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비코전자가 차트적으로도 뭐 아직까지는 크나큰 상승을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24년도 1분기에는 과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가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이 점점 풀리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한번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